알코올은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도 유발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알코올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그 신체적인 질환이 사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같은 간 질환이고요. 위염, 위궤양, 위암, 식도암,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 췌장암, 대장암 등 다양한 소화기관에 직접적인 그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2014년도에 WHO는 그 술을 이제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도 있고요. 그 최근에 이제 저희 국민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은 어떤 문제성이 있는 음주가 아니라 정상 수준의 절주만 해도 이 그 구강암 같은 암의 발생률이 1.5배 정도 증가한다는 조금 다소 놀라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그 술 문제에 대해서 다들 간 걱정만 하는데 네네. 간은 경유지고 술의 최종 목적지는 뇌입니다. 더군다나 뇌는 한번 파괴되면 또 혹은 잘못 길들여지면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어떤 습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뇌 건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알코올은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요? 네. 그 정신적으로는 이제 우울, 불안, 불면과 같은 그 질환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이제 잠이 보통 잘 드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입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술이 그 수면의 리듬을 방해해서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요. 갈증을 또 유발해서 또 자주 깨게 하기 때문에 네. 수면의 질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술을 계속 먹으면 이제 내성이나 금단이 생겨서 원래의 음주량으로는 잘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단지 잘 자기 위해서 술을 마신 건데 불면증과 알코올 의존을 같이 갖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음주와 기억력 좀 연관이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좀 많이 술을 마시면 뭐 필름이 끊겼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어떨까요? 그 우리가 이제 블랙아웃을 흔히 겪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졸음이 유발돼서 그 기억에 조금 이제 착오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이 들어버려서. 근데 실제로 이 홀 블랙아웃, 완전히 필름이 끊기는 현상은 굉장히 병리적이고 뇌에는 타격을 주는 행동입니다. 그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뇌가 이미 이제 손상을 받고 있고 기능이 저하가 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알코올 치매에 이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술하고 이제 반주를 하시면서 식사량이 이제 주는 경우에 베르니케 코사코프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잘 생기는데 베르니케 수준에서는 이제 좀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코사코프라 하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막 작화증, 말을 지어내는 이제 증상이 생기고 잘 걷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간 지경인데요. 네. 그때는 사실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가역적인 상태라는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알코올성 치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르면 치료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그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그 치매, 각종 치매 이제 그 유발될 확률이 이제 3배 정도 증가된다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이 술을 즐긴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뇌 이제 질환을 일으키고 이 뇌는 한번 망가지면 잘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에 이 예방을 해야지 치료적인 접근을 나중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음주가 신체적인 건 물론이고요. 정신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진단 검사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내가 간단하게 이제 자가 평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알코올 이제 중독 검사 중에 저희가 케이지라는 검사 방법을 권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술을 끊거나 줄여야겠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은 적이 있는지, 술을 마신 뒤에 스스로에게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한 적이 있는지, 해장술을 이제 마신 적이 있는지, 단순하게 이 4가지 질문입니다. 여기서
두세 개만 해당이 돼도 강력히 이것은 술 문제가 있는 것을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것을 의심해야 된다. 아, 4개 이상 해당된다고 하면은 거의 확정적이다.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KG 항목들을 통해서 스스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걸로 체크를 해봤더니 내가 알코올 사용 장애가 좀 의심이 된다. 그럼 이제 병원을 찾게 되겠죠. 그럼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먼저 어느 부분을 체크하게 될까요? 네, 일단 병원에서는 음주 패턴, 음주 빈도, 음주량,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음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네.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두어서 어떤 이제 그 히스토리 테이킹을 합니다. 또 우울, 불안, 불면 같은 동반된 질환이 있는지, 손떨림, 발한, 안구 진탕, 걸음걸이 이상 등의 어떤 부수적인 증상이 있는지, 인지 기능은 정상인지,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금단, 내성 같은 문제는 얼마나 이제 진행이 되었는지 네. 확인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초음파, CT, MRI 같은 좀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해서 실제적인 기지적인 손상이나 뇌의 위축 상태 같은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어떤 신체적인 질환 치료를 시작으로 치료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일단 술을 끊는 걸로 시작을 해야겠죠, 선생님?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무지막지하게 모든 사람을 이제 술을 끊으라고 하지는 않고요.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음주를 즐기는 것은 또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인들에게는 절주를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에는 4잔 이하로, 여자의 경우에는 2잔 이하로 술을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가 생기면 이제 절주가 어려워지고 그때부터는 단주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 1, 2년 이상은 단주를 해야 뇌 보상 회로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또 뇌 기능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병이 나아야 이제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측면에서 요 1, 2년은 어떤 전문가하고의 면담, 가족과의 도움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